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과 주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투쟁의 끝에 회사의 미래나 전체 노동자의 권익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이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면 오늘날 삼성전자 노조의 모습은 그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와 복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과급을 휴가를 쟁취하겠다며 길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개인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이익 집단으로 비칠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노조의 왜곡된 시각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결코 노조원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최우선 순위는 차세대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과감한 R&D 투자, 그리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 확충에 도와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정당한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투자가 선행된 연후에야 비로소 인센티브나 상여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경영의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당장의 보상으로만 소진한다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고갈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노조의 이기주의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들이 누리는 고용 안정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무려 15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적자로 기록했을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업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삼성전자 구성원 단 한 명의 급여도 삭감되거나 단 하루라도 급여가 지체된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삶의 터전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회사가 좋을 때 쌓아둔 유보금과 주주들의 인내 덕분이었음을 노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노조가 이익이 날 때에만 우리 공로를 주장하며 성과급 파티를 요구한다면 반대로 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돌아설 때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분배를 원한다면 경영위기 상황에서 R&D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급여 일부를 기꺼이 반납하겠다는 각오 정도는 보여줘야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사투를 벌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내 주머니만 채우겠다는 초단기 수익을 취하려는 그야말로 주주의 몫을 강탈하려는 태도는 결코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노조는 권리만을 외치기 전에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이 누구의 희생과 투자 위에 세워진 것인지 엄중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최근 이른바 귀족노조라는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삼성전자 내부 현장에서는 과거와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깃발 아래 모였던 조합원들이 소리 없이 대회를 이탈하고 탈퇴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조 활동에 대한 피로감을 넘어 상급단체의 정치적 투쟁에 동원되거나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파업 방식의 깊은 회의와 염증을 느낀 이들이 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대신 극한의 대결만을 고집하는 지도부의 방식이 결국 자신들의 소중한 일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와 자각이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삼성그룹의 구조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삼성은 수많은 결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는 수많은 사업부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성장해온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가 벌이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 눈앞에 노자들 챙기겠다는 탐욕스러운 심보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 다른 사업부나 결사들이 함께 땀 흘려 일궈낸 성과를 무시한 채 오로지 반도체 사업부에서 발생한 이익만을 자신들이 독식하겠다는 위험한 도발인 것이죠. 현장의 종업원들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명분 없는 탐욕이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도부는 상급단체의 환경노선에 발맞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에만 급급할 뿐 회사의 내일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립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내 눈앞의 이익이 더 우선인 것이죠. 동료들의 희생과 다른 사업부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결실을 자기들만 파먹겠다는 식의 태도는 공감을 얻지 못하는 비겁한 투쟁에 불과합니다. 결국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식의 극단적 사익 추구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입니다. 명분 없는 투쟁을 일삼으며 조직의 생존을 담보로 도박을 거는 독단에 지친 조합원들이 이탈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이제는 규정노조의 그늘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회사와 자신을 위한 길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일터를 가질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하는 소중한 기본입니다. 기본권인 것이죠. 이러한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이나 현장에 복귀하려는 조합원들은 조직적인 감시와 언어폭력,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을 가하는 것은 건강한 노동운동이 아니다. 동료의 인권을 짓밟는 집단적인 폭력입니다. 과거 다른 강성노조들의 구태의연한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감시와 협박의 기술을 민주노총으로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노동활동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의 공모로 봐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일할 권리를 선택한 동료를 단톡방이나 현장에서 불참자 명단을 공유하며 블랙리스트,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다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과 뜻이 다른 동료의 인격을 말살하고 소위 조리돌림 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조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학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악습인 것입니다. 동료를 겁박해 억지로 파업 머릿수를 채우는 행위가 민주노총식 투쟁의 문법이라면 우리 사회는 이를 더 이상 노동운동이 아닌 반사회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불법적 감시와 보복 행위를 절대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파업 불참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온오프라인상의 집단 괴롭힘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죄인 것입니다. 당국은 노조 지도부와 사이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과 공모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확인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 노동자들이 보복에 두려워 입을 닫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 대책과 실태 조사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투쟁의 동력이 아니라 노조 스스로가 반민주적 집단임을 증명하는 범죄의 공모를 통해 유지되는 강압적인 투쟁의 고리를 끊어내고 보복이 두려워 일터로 나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동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국가수장이 직접 나서서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쓴소리는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으면 공무원을 한다는 절박한 경고인 것입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라며 국가의 핵심 먹거리 산업이 흔들리고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엄습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인 듯 보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분노를 자아내는 사실은 회사가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는 투쟁의 깃발 아래 모여 생업을 들어하고 거리로 나오라고 독려하면서 정작 그 싸움을 진두지휘해야 할 수장은 해외에서 위험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의 절박함이나 불안, 고용보람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입니다. 이들의 투쟁에는 명분도 최소한의 존엄성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이 위협받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안 없는 비난과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외치는 투쟁의 구호에 어느 국민이 동조하고 지지표를 던지겠습니까? 진정한 노동 지도자라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하며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도부는 대화의 테이블 대신 해외여행 가방을 꾸렸고 책임있는 답변 대신 무책임한 회피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회사를 향해 하루 파업 시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고 버리는 명백한 협박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상을 부끄러움 없이 내뱉는 집단에게 더 이상 관용은 사치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협박과 무책임한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응징을 통해 다시는 이런 무도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노조라는 존재가 왜 필요했는지 그 근본적인 뿌리부터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서 뜨거운 땀을 흘렸던 이들이라면 작금의 노조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노동운동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 약자들의 고귀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서 동료의 차량에 쇠구슬을 쏘거나 도로 위에 떠있는 무분별한 행태를 보이는 노조원들이 과연 전태일 열사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은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자신을 던진 열사였으나 타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지금의 폭력적 행태는 그저 범법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같은 열사의 칭호를 받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귀족노조와 민주노총이 폭주하고 있는 잘못된 방향타를 과감히 꺾어야 합니다. 장관 본인이 과거 노동운동의 논리에 익숙할지라도 지금은 그 낡은 이념에 매몰될 때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진정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소수의 기득권 노조원이 아닌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목숨 건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귀족노조의 위세에 눌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미래 세대의 일자를 가로막는 공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특히 노동의 가치와 노조의 필요성조차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 지원금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원금은 특정지 확장이나 정치 투쟁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비용은 오직 노동운동의 올바른 앞날을 설계하기 위해서 정책연금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재교육 비용으로만 투입되어야 마땅합니다. 돈은 지원받으면서 간섭은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엄격한 국가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성패는 결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달려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세력의 권력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방향을 틀어 그들이 누려온 무소불위의 특권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와 도덕적 자정 능력을 상실한 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를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방종을 멈추게 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다수 노동자가 보호받는 진정한 노동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며 회사의 숨통을 조이고 생산 차질을 빚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니, 흘러가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구축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화 공정과 24시간 풀 가동되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실제 생산 라인에 미치는 타격은 노조의 호언 장담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입니다. 과거처럼 사람이 없으면 기계가 멈추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회사는 이제 노조의 낡은 위협에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요구나 정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명분 없는 귀족노조의 떼쓰기식 투쟁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노조가 좀 더 바뀌었다고 파업하는데 아니 왜 남일 참견하고 그래? 너나 잘해 한 적입니다. 라는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삼성전자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국가가 수조 원의 세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수와 전력을 지원하며 키워낸 국가적 자산입니다. 또한 500만 명에 육박하는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긴 국민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보며 남의 이익하고 침범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인 것이죠. 실제로 최근 여론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 가까이가 이번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이며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하루하루를 벼텨내고 있는데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이 15조 원 적자가 났을 때조차 보장받았던 고용 안정은 망각한 채 더 많은 현금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모습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파업으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수많은 중소 협력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삼성전자 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회사는 이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다수의 사원과 회사를 밀어주는 주주 그리고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을 믿고 원칙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은 잠시의 평화를 줄지 모르나 결국은 노조의 기득권만 키워주고 회사의 기초 재력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과도한 상여금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산업을 볼모로 잡는 행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불법에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고 상식 밖의 요구에는 끝까지 응하지 않는 강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